고양이와 인간의 인연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선택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선택받을 뿐입니다. 우리 고양이 속에서는 고양이들의 의뢰를 받아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인간, 즉 동반자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년 전이었어요.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새끼 길고양이 한 마리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그 고양이를 키우게 돼버렸어요. 이름은 콩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양이를 키우려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했고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줘버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막상 콩이를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보호소에 가서 콩이랑 닮은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콩으로 두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두부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요, 콩이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행동은 한 번도 안 하고요. 뭐랄까, 하늘에서 보내준 맞춤 고양이? 두부는 그렇게 저랑 7년을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다시는 반려동물은 안 키운다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2년 뒤에 고양이 한 마리를 또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나비예요. 다리에 나비 날개 모양으로 점이 있는 녀석이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경험한 부분들만 알고 있는 게 정상이죠. 콩이와 두부가 우리 고양이 소개소의 손님이었다는 것 모르고 계셨죠? 11년 전 선생님과 콩이가 만났던 그 운명의 날, 그날 이후로 영문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된 콩이는 그곳에서 곱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결국 쫓겨나 길고양이 신세가 됐죠. 그리고는 우리를 찾아와서 선생님께 어울릴 만한 고양이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고양이가 두부였어요. 아까 두부를 맞춤형 고양이라고 하셨죠? 두부는 콩이로부터 선생님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미리 교육을 받고 갔던 겁니다. 그렇게 새 고양이를 소개시켜준 콩이는 길고양이 생활을 하면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돌봤는데요. 사나운 개가 새끼 고양이를 공격하는 걸 보고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새끼를 구해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콩이의 목숨으로 위기를 벗어났던 새끼 고양이는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고 다리에 나비 날개 모양의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지요. 아니 그러면 그 새끼 고양이가 나비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어쩌다가 나비가 저한테 오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이제부터 직접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콩이와 두부는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나비는 지금 선생님 곁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드릴 책은 고양이 소개소입니다. 2020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복고기봉, 저자는 임두건, 페이지 수는 280페이지입니다. 이 작품은 한 남자가 고양이 소개소라는 신비로운 공간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1년 전 아주 잠깐 동안 함께했던 고양이 콩이로 시작이 된 고양이와의 인연이 두부와 나비까지 이어졌죠.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고양이 소개소 직원은요, 사실은 남자와 고양이들의 인연이 고양이 소개소를 통해서 계획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고양이와 인간의 인연은 고양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남을 도와주는 고양이 소개소를 통해서 다양한 고양이들의 사연을 들려주는데요. 함께 살고 있는 인간이 출근을 하면 종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비앙카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어느 날 그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 길로 쫓기듯이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 소개소를 찾아와서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요. 또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몸이 점점 투명하게 변해버리는 집고양이 러시안 블루 보리스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그러니까 보리스와 인간의 시점을 모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구성이에요. 오늘의 작품인 고양이 소개소는요, 인트로를 통해서 소개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 인연의 고리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총 12편의 단편이 담겨있는
280페이지짜리 책에 12편. 그러면 뭐다? 짧다. 이 작품은 유쾌하고 발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슬프고 무겁고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적당한 의인화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아주 매끄럽게 지어진 이야기들은 독자의 가슴에 먹먹함을 던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몰라요. 특히 고양이를 키우거나 키워본 사람이라면 더욱 와닿을 것 같아요. 마치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된 기분?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내가 네 마음을 몰랐었다. 그랬구나.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공간, 4월인의 북리뷰. 이 채널의 마스코트는 4월입니다.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4월이는 올해로 10살이 된 러시안 블루 품종입니다. 손바닥만한 아기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게는 반려묘이자 친구이고 자식이기도 한 4월이.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활발하던 녀석이 요즘에는 통 놀지도 않고 잠만 자네요. 그래서인지 저는 오늘의 책인 고양이 소개소를 보면서 뭉클한 감정이 많이 일었어요. 오늘의 작품 고양이 소개소. 물론 사람이 쓴 이야기니까 고양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탁 짚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정이입을 동원해서 고양이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음. 요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작품을 읽은 집사님들의 감성 온도는 아주 살짝 올라갈 것 같아요. 인간과 고양이의 인연을 고양이가 선택한다. 어떤 기준으로 함께할 인간을 골랐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었을까요? 4월이는 왜 저와의 인연을 선택했을까요? 이 작은 존재들과의 인연, 이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반려자로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들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고양이 소개소의 리뷰였어요. 저희 집엔 고양이가 2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슈퍼스타 4월이고요. 동생 2월이가 있는데요. 이거 완전 말썽쟁이에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옹.